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박식구 일부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매주 금요일은요, 해외 선물 특집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2시간 동안 여러분들 해외 선물 투자 쉽게 하시면서 또 도움까지 드려보는 시간 가져볼 예정인데요. 왕을 사는 남자, 왕을 만드는 전문가 바이킹 해선 문재현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을까요? 네, 잘 네, 지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바이킹에선 문재현입니다. 금요일 밤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계좌가 따뜻해지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 마지막 주말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해외 선물에 관련해서 또 2시간 동안 알차게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모의 투자를 좀 쉽게 하면서 어떻게 대입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실시간으로 또 표를 보면서 함께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선물 특징에 대해서 복습하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특징들이 있죠, 대표님? 네, 해외 선물 특징은 이제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게 6가지 정도 있으니까 그 정도를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레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레버리지 효과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쉽게 아실 거예요. 바로 지렛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은 금액으로 큰 물건, 큰 가격의 물건을 쉽게 적은 보증금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양방향 거래예요. 양방향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먼저 물건을 사고 그 가격이 올랐을 때 수익을 내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해외 선물에서 먼저 팔고 나중에 낮은 금액으로 되사서 차액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양방향 거래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바로 표준화된 상품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는 규격, 정해져 있는 상품, 정해져 있는 크기로만 거래가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정육점에 가서 킬로그램 단위로 고기를 살 수 있을 때 한 덩어리 고기를 사면 1.3kg이 될 수도 있고 1.7kg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1kg, 2kg, 3kg 이렇게 정량화된 숫자로만 이렇게 표준화된 상품을 거래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오로지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가격에만 집중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청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청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선물의 경우에는 미래의 어떤 특정한 시점에 만기가 돌아오는 것인데, 만기가 돌아오기 전이라도 그 이전에라도 언제든지 현재 내가 물건을 사서 갖고 있든지 팔아서 그 포지션을 갖고 있든지 간에 바로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청산이 가능하다. 반대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상품이 아주 다양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금이나 아니면 원유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지수나 혹은 환율이나 금리나 이런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많이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24시간 내내 거래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매매할 수 있으니까 매매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편하고 좋죠. 또 여섯 번째, 마지막은 이거는 전 세계인이 모두 다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아주 투명하게 관리가 되는 겁니다. 이 해외 선물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전 세계에 있는 각각의 증권사들에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증권사들에게 똑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가끔 국내에는 주식시장이나 다른 시장에 이런 불순한 주가 조작단이랄지 이런 내용의 뉴스가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런 크게 6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으니까 아주 편안하게 마음 편히 가격에만 집중해서 거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해외 선물입니다. 네, 이렇게 해외 선물 특징 6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복습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매주 저희가 이렇게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들어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모의 투자를 해보셔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내가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이러한 생각 드실 겁니다. 저희가 2시간 동안 알차게 내용들 전달해 드리면서 도움 드릴 거지만, 원한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지금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분 1초, 24시간 이제 진행되는 시장이고 변동성이 큰
시장인 만큼 이제 현실 손실에 부담감이 지내기 어려우신 혜린이 분들이 계실 거고요.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또 손실이 될까봐 불안감에 짧게 익절하고 마시는 분, 그리고 뭐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도 어려워하시는 분이나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 모두 다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팍스TV 바이킹 해선 문재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입장도 무료고요. 여기서 제공되는 자료들도 다 무료니까요. 일단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 이외에도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의 화면 저희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죠. 네, 이 방으로 들어오시면 오른쪽과 같이 소통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셔서 해외 선물 궁금하다, 아니면 정말 1초 단위로 나는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최고의 전문가의 힘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손쉽게 매일같이 하시는 국민톡 들어오시면 저희가 도움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특징 저희가 3주째 짚어보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모의 투자를 좀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전략 구성하는 것이 또 쉽지만은 않습니다. 매매 전략을 또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네, 매매 전략은 뭐 누구나 어떤 일을 하든지 특히나 금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수익을 위해서 전략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전략을 구성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외 선물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데 어떠한 무기들이 있어야 되는지를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지난 우리가 4주간 다양한 보조 지표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도구들을 공부를 해봤는데 그것들을 섞어서 몇 가지를 섞어가지고 좋은 나만의 무기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 구성을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직접 전략 차트도 한번 만들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매매 전략 짬에 있어서 이렇게 표를 보여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매매 전략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처음에 구성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면 보조지표 활용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략이 없이 매매하는 것은 그저 요행을 바라는 뇌동 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파생 매매를 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사실 수익인데 그것도 사실 안정적인 수익을 바라는 겁니다. 한 번의 매매로 모든 걸 다 얻겠다는 것은 도박이나 다름없겠죠.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보조 지표들을 먼저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이 보조 지표들을 가지고 섞어서 나만의 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나만의 툴을 만들어서 모의 투자를 통해 가지고 나에게 딱 맞는 옷을 가봉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모의 투자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전략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어떤 뭐 레시피가 있어서 간장 2스푼, 뭐 설탕 한 큰술 이렇게 정해져 있는 방법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 자기들만의 규칙으로 나만의 규칙을 내가 만들어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내가 결정해서 방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어떤 때는 그게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또 검증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른바 여기저기 온 이런 방송 아니면 많은 전문가들을 찾으면서 비법을 좀 배울 수 있을까, 공부할 수 있을까 찾아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면은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도 결국은 오래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다 자기만의 비법을 갖게 됩니다. 뭐 어떤 과정을 거치든 이렇게 자기만의 비법을 본인만의 전략을 갖게 되신 분들은 반드시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하고 나면 그때는 정말 어깨가 뿡뿡 힘이 나고 자기만의 매매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매매 전략 짬에 있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러면 매수매도 진입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적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전략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대표님. 예, 전략은 지난번에 이제 지난 시간에 그리고 3주차, 4주차 되면서 제가 바이킹 해선의 돌파 매매 전략에 대해서 일단 좀 한번 알려드렸어요. 이 분봉을 사용하는 바이킹 해선 돌파 매매는 아주 안전하고 또 하루에 300불의 수익을 얻기에 아주 적절한 그런 매매 패턴인데 전략 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보조 지표들 크게 세 종류의 3가지씩 해서 9가지를 좀 체크를 해봤었죠. 그 보조 지표들을 좀 체크를 해서 그 보조 지표들을 가지고 섞은 첫 번째 매매 방법이 바로 그 일목균형표와 이동평균선 그리고 스토캐스틱을 엮은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스토캐스틱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쉽고도 중요해요. 그래서 잘 모르시더라도 일단은 눈으로
보셔서 눈에다 담아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일정 기간의 주가를 평균화한 거예요. 뭐 5일간의 평균, 그러면 5,2평이라고 얘기하고 20개의 봉을 평균 낸 것은 22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의 주가를 평균화해서 그리다 보면 그 각각의 봉들이 들쑥날쑥하지만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근데 이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매매에 사용할 때 어떤 걸 봐야 되냐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쉽게 아실 수가 있는데 정배열, 역배열을 알 수 있습니다. 정배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쉬운 말로 짧은 이동평균선은 가장 최근의 것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가장 지금의 시세를 제일 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기 이동평균선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기 이동평균선이 가운데 있고 제일 긴 이동평균을 가진 것이 제일 아래에 있을 때 이거를 정배열이라고 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징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의 시세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 이동평균선이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반대로 역배열의 경우에는 우리가 매도 정배열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정배열과 역배열이 교차로 나타나고 있어요. 빨간색 선이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파란색 선을 건드리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주가의 왼쪽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빨간색 선이 위에 있다가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 선이 제일 짧은 이동평균선인데 위에 있다가 아래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의 시세가 아래로 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일 긴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으니까 이건 역배열 관계고 현재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다음에 제일 긴 선이 위에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긴 이동평균선. 긴 이동평균선이요? 예, 예를 들면 네. 뭐 20보다는 60이 더 길잖아요. 네. 60보다는 200이 더 길겠죠. 숫자가 더 많다는 게 공의 길다는 숫자를 거죠. 더 많이 합산해서 평균을 낸 것을 긴 이동평균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단기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을 때 화면의 오른쪽을 보면 아까 차트에서 빨간색 선이 이제는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아래의 주가가 아래의 저점을 찍고 위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건 그냥 말로 정배열, 역배열 이런 걸 아는 것보다도 그냥 빨간색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가고 있구나. 빨간색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으면 내려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빨간색, 또 파란색, 또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녹색 이렇게 세 가지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서 색깔칠만 해놓으면 눈에 보기 쉽습니다. 이렇게 매수 매도의 정배열, 역배열을 알 수 있고 지금 그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크로스되는 경우가 생기죠. 네. 각 이동평균선들이 크로스가 생길 때 짧은 이동평균선, 즉 빨간색 선이 파란색 중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위로 올라갈 때 가운데 오른쪽을 보면 아래쪽에서 빨간색 선이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될 때 이게 골든 크로스가 해서 이때 되면은 완전히 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들어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골든 골든 크로스의 크로스라고 기준이 얘기하죠. 뭐예요, 대표님? 네. 골든 크로스의 기준이 뭘까요? 골든 크로스는 짧은 이동평균선이 네. 긴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시점을 골든 크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빨간 선이 원래 지금 짧은 이동평균선. 짧은 이동평균선이 밑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밑에 긴 있어야 되는 게 이동평균 밑에 있으면 낮은 상태고 그쵸. 그거를 이제 돌파하면서 위로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초록색보다 바로 위로 올라갈 때 그렇죠. 빨간색이 골든 크로스가 위에 있을 났다. 때 돌파를 하는 신호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되는 거죠. 이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신호다 이런 얘기죠. 네, 어렵네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열심히 배우고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아까 이동평균선 말고 스토캐스틱이라는 것이 저 있어요. 스토캐스틱으로 넘어갈게요. 네. 스토캐스틱은 주가 수준이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예를 들면 20일이면 20일, 20개의 봉 그 기간 동안에 가격 변동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가격 그쵸? 변동이 있는 속에서 지금 현재의 수준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0부터 100까지 이렇게 수식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 0부터 100까지 수식 중에서 20 정도 아래에 있다면 너무 많이 낮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80 이상에 있을 때는 너무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아래쪽에 노란색 바탕의 아래쪽에 보면 위에 있는 차트와 함께 위에 있는 가격표 차트와 함께 같은 위아래 대응하는 점에 같은 색깔의 점을 제가 찍어 놨는데 연두색에 왔을 때 주가가 연두색으로 아래쪽에 떨어져 있을 때 스토캐스틱 밑에 있는 오실레이터가 바로 스토캐스틱인데 스토캐스틱이 눈금이 위아래로 이렇게 파동을 긋고 있습니다. 연두색이 아래에 내려왔을 때 주가가 왔고 스토캐스틱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80 이상에 올라와서 파란색이 됐을 때 주가 역시 파란색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위아래 주가와 연동되어서 같이 움직이는 것을 차트상으로 쉽게 보기 어려우니까 이런 파동선을 이용해서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위에 보면 1번 과매수와 과매도 수준을 판단하고 이를 이용한 매수와 매도를 한다고 써 있습니다. 이런 방법, 스토캐스틱의 방법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누구나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연두색에 사서 파란색에 팔면 좋겠다. 당연히 그렇겠죠. 주가가 상승했으니까. 또 파란색에서 팔고 다시 또 연두색에서 사면 좋겠다.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왔다 갔다 하고 있어. 파동을 그으면서 주가는 출렁이고 있으니까 연두색에서 사고 파란색에서 팔고 주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파동을 긋는 거죠. 이게 바로 과매수는 매수가 지나치다는 얘기니까 위에 올라가 있다는 뜻이고 과매도라는 것은 매도가 지나치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매도는 20% 아래를 얘기하고 과매수는 80%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수치화해서 매수 매도의 진입 자리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스토캐스틱의 첫 번째 이 매수 매도 이용 방법을 알아볼 수 있고요. 또 다음 페이지는 다이버전스를 이용한 것이 있습니다. 다이버전스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했었는데 다이버전스는 확산과 축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차트에서 보시면 똑같은 주가와 아래에 있는 스토캐스틱 수치를 보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다르게 이 앞에 있었던 페이지와 다르게 주가의 고점과 주가의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데 가운데 주가의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데 스토캐스틱 모멘텀의 집 숫자는 즉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상향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보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 같이 떨어졌어야 되는 건데 이상하게 반대로 움직였다. 이럴 때 스토캐스틱의 저점에서 매수 화살표 크게 그려놨죠. 이 자리에서 매수하라. 그러면 그때 주가는 크게 상승한다. 이런 큰 상승의 모멘텀에서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다이버전스를 이용한 매매 추세 전환을 매매를 패턴을 아마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말이 쉽잖아요. 네.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이버전스에서는 중요한 네. 것은 20% 아래로 내려올 때 사는 게 아니고 20%요? 20% 아래를 내려왔다가 네. 0% 가까이 와서 다시 20% 위로 탈출할 때 20% 위로 다시 올라갈 때 그때 사는 거예요. 그 퍼센테이지는 어떻게 기준을 잡는 건가요? 20% 정도 되면은 매도가 지나쳐서 끝났다는 거고 네. 제일 저점이 왔을 때 최대의 매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매도가 다 감소하고 있는 중이죠.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매도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매수의 세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거를 주가의 차트상으로만은 파악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스토캐스틱이라는 파동으로 그려놓고 그걸 숫자화해서 우리가 파악하는 거죠. 그림을 보면 스토캐스틱은 위아래 과매도 구간, 과매수 구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니까 그때 20%를 돌파 아래에서 위로 돌파할 때 80%를 아래로 내려올 때 그때 매수 매도 타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다음 차트는 이건 똑같은 다이버전스를 나타내는 건데 이번은 반대입니다. 주가의 꼭지점이 상승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스토캐스틱 모멘텀의 고점 가격이 아래로 낮아지고 있죠. 이거는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오히려 모멘텀의 숫자는 낮아지고 있다. 이럴 때는 이 고점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매도의 타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매도를 하면 그 위에서 주가가 자연스럽게 하락하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큰 하락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쉽게 차트를 보고도 매수 매도를 쉽게 할 수 있다. 그런
그런 매수매도 진입 자리를 찾는데 유용한 수단이 된다. 스토캐스틱이라는 기법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내려갈 때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 그렇죠. 주셨는데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릴 때 버티자 이렇게 네. 해서 다시 올라감을 기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주식시장에서는 네. 바로 한 방향 매매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네. 해외 선물 시장은 바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네. 양방향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수익, 내려갈 때도 수익, 언제든지 수익. 그렇죠. 하루에 $300씩 매일매일 수익을 얻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표님과 하루에 $300씩 수익을 낼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저희가 해외 선물 차근차근 기초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나는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노란톡방 저희가 방송에서만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굉장히 쉽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바이킹 해선 문재현 검색하시면 왼쪽 그림이 뜹니다. 클릭하시는 순간 소통이 가능하고요. 24시간 진행되고 변동성이 큰 시장인 만큼 오른쪽과 같이 소통하시면서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손실감, 부담감에 좀 어려움이 있거나 혜린이부터 내가 고수라더라도 이제 손실이 좀 많이 나서 겁이 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토캐스틱의 다이버전스를 이용한 추세 전환까지 공부해봤는데 다음엔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다음에는 우리가 또 공부를 같이 했던 일목균형표에서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겠죠. 그쵸. 일목균형표 알아봤죠. 일목균형표라는 것은 한 번에 딱 눈으로 볼 수 있는 한자인데 좀 표현을 하면 한 번에 볼 수 있는 어떤 균형 감각을 가진 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주가의 움직임을 이렇게 5개 정도의 중요한 의미 있는 선으로 연결한 것서 주가를 예측하는 시스템이에요. 시간 개념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주가는 특히나 매수와 매도 후 균형이 한쪽으로 무너질 때 그 가격이 크게 움직인다. 이런 큰 전제하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 매매 패턴으로는 그 다음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름과 캔들 또 기준선 돌파하는 전환선 이 두 가지가 바로 돌파와 관련된 차트와 구름대와 캔들이라는 것은 주가입니다. 주가가 구름대 상단 하단을 왔다 갔다 할 때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걸 잘 보면 구름 아래로 빨간색 구름 아래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죠. 네. 이때는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로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죠. 네.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리고 그 구름대와 파란색 구름대 사이를 뚫고 주가가 상승하면은 이거는 상승 추세로 반전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간색 구름대 이걸 양운대라고 얘기하는데 플러스 양운대라고 얘기하는데 양운대 아래에서 주가가 있으면 그건 하락 추세 중이고 파란색 음운대라고 얘기합니다. 마이너스 음운대 구름대의 음운대역의 위쪽에서 주가가 놀고 있으면 그거는 상승 추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전환 포인트가 대체로 보면은 주가가 구름대의 두께가 얇은 곳이나 아니면 뭐 두껍더라도 크게 돌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름과 캔들의 관계를 좀 잘 알아야 되고 또 두 번째는 기준선을 돌파하는 전환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선이라는 건 뭐냐면 이 5개의 일목균형표 차트 선 중에서 네. 26개의 봉이 있을 거 아닙니까? 26일이면 26개의 봉을 기준으로 가장 고점 또 가장 저점의 평균값 2개를 나누어서 절반 값을 내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선을 연결한 거예요. 그 매일매일을 기준선을 연결한 거고 전환선은 그보다 짧은 9일의 고점 저점을 평균값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앞에 이동평균선 잠깐 얘기 드렸지만 네. 9라는 숫자가 짧죠. 26보다는. 그쵸. 그러니까 전환선인 9라는 숫자의 전환선이 짧게 움직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이고 지금의 시세를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할 때 위든 아래든 돌파할 때 매수매도 타이밍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일목균형표상의 선만으로 판단한다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케이브와 폰드가 있습니다. 케이브와 폰드는 바로 에너지가 모여 있는 곳인데 네. 이 일목균형표상을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일목균형표상의 그림을 보시면
자세히 보면 구름대를 서로 연결하면서 아래가 막혀 있는 연못 같은 모양도 있고 위가 막혀 있는 동굴 같은 모양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면서 차트가 움직이고 있는데 연못이나 폰드는 다 에너지가 모여 있는 곳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에너지가 모여 있는 곳을 어떻게 탈출하느냐?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모여 있는 연못의 상단, 연못의 우측, 시간은 우측으로 흐르니까 우측 상단을 돌파하고 나갈 때 큰 시세의 흐름이 있고 또 동굴에서 위가 막혀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우하단, 오른쪽 아래의 벽면을 타고 가다가 빠져나갈 때 큰 시세가 생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케이브와 폰드를 모양만 보고도 주가의 흐름에서 여기가 빠져나가면 더 오르겠다. 더 내리겠다.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양상으로 파악을 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에너지가 모이는 곳이 연못이라는 말씀이세요? 연못도 에너지가 모이고 네. 동굴에도 에너지가 모인다. 차 있다. 이렇게 그러면 둘 다 매수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거네요? 하나는 매수고 하나는 매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연못에서 매수 포인트. 그렇죠. 연못은 물이 차 오르고 있으니까 네. 물이 차 오르고 있으니까 차 오르다가 오른쪽 벽면을 만나면 튀어 오르겠죠. 그래서 그림에서처럼 가운데에서 위로 가운데가 아니라 연못의 못자 우측 끝에서부터 오른쪽 벽면을 타고 상방으로 올라가고 다시 이렇게 내려왔다가 동굴에서는 올라갔던 주가가 내려오면서 우측 벽면을 타고 내려오면서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대표님, 저는 이제 혜린이다 보니까 네. 어쨌든 지금은 어플을 좀 깔아놓은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런 연못과 동굴 사실 말이 쉽지 표를 봤을 때 대입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누가 좀 그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려주면 좋죠. 네. 그려주면 좋고 이거는 연습을 한 번만 하면 쉽게 자기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할 때 여기가 동굴인가 여기가 연못인가 잘 그려보는 모르겠어요. 거예요. 네. 그냥 그려보고 구름대도 그려보나요? 구름대는 차트를 설정하면 저절로 나오고요. 저절로 설정하는 법을 나오고 봐야겠네요. 그다음에 그 그림을 보고 구름대의 모양만 보고 그 반달만 그려보면 되는 겁니다. 아주 쉽죠. 아직까지는 설정을 안 해봐서 제가 일단 열심히 보고 다시 한번 모의 투자하면서 설정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일목균형포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 듣고 있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대표님의 이런 도움들 저와 같이 좀 개인적인 질문들 하고 싶다. 지금도 뭐 선물도 장기 투자가 가능한가요? 뭐 혜린이 분들이 이제 노란톡에서 많이들 남겨주고 계시는데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가 좀 정확하게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이킹 해외 선물이죠. 해선 이렇게 문제연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클릭하고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뭐 소통 그리고 대응 전략 다 도움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목균형표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 또 추가적으로 볼 게 있을까요? 지금 1차적으로 처음 세 가지를 봤으니까 네. 이거를 이제 복합해서 세 합쳐서 가지를 볼까요? 한꺼번에 네. 차트 하나에 구현한 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어떻습니까? 아직도 좀 생소하신가요? 생소합니다. 네, 복잡해 보이죠? 네. 예, 처음이라 그럴 겁니다. 하지만 이제 매일매일 보다 보면 눈에 아주 쉽게 익을 수 있는데 근데 매일 300불씩 번다는 건 정말 매력적인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물론 주식시장도 저는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만 또 다르게 단기간 안에 매일같이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고 네. 어쨌든 자금 자체가 유동적으로 움직이면서 24시간 동안 시장을 움직이는데 또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다 보니까 네네.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네. 빨리 배워서 하고 싶어요. 네. 뭐 빨리 배운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정확히 배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자, 다음 차트를 보시면 우리가 매매 진입을 위해서 이 세 가지의 보조 지표를 한 차트에 담았습니다. 이걸 제가 그림으로 좀 약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보여드렸는데 아래가 막혀 있는 모양이죠. 구름대를 보시면 구름대는 차트를 설정하면 바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차트가 나타나는 것, 차트에 봉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구름대도 바로 나타나요. 그러면 이렇게 구름대를 알려준다는 거는 설정했을 때 알려준다는 거는 너 수익 내라 이러면서 이렇게 떠먹여주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아주 어. 좋은 발상입니다. 구름대만 굉장히 알면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죠. 그런데 네. 하나로는 부족하니까 세 가지 정도를 섞어서 하자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한 가지만 시장이네요. 한 네. 가지 가지고는 좀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차트에서 구름대의 모양을 보면 아래가 막혀 있다. 그리고 주가가 위에 있죠. 주가 봉들이 위에 있고 아래가 막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을 이렇게 막혀 있다고 파란색
웅덩이를 그려놨고 네. 그 위에 이 연못인가요? 연못이죠. 연못에서 주가가 파란색 주가 차트를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검정색 화살표, 위로 솟은 화살표가 하나 보이는데 네. 이때 차트를 보면 차트의 봉들이 빨간색 봉이 파란색 음운대죠. 음운대 상단을 뚫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보이시죠? 네. 정희님, 네. MC님께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갔으면 이제부터 상승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되 바로 진입하지 않고 주가는 등락을 하게 돼 있으니까 위로 올라갔다가 더 내려오더라도 동요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이동평균선에서 가장 짧은 이동평균선인 빨간색 단기 이동평균선을 만나는 자리가 나옵니다. 만나는 자리가 나와요. 저희가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지만 그 이전에 앞에서도 더 일찍 나온 자리가 있어요. 더 일찍 나온 자리가 있는데 이거는 왜 저희가 표시를 안 했냐면 그 아래가 음운대 위이기 때문입니다. 음운대 위이기 때문에 표시를 안 했고 양운대 쪽으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날 때 그때 빨간색 차트에 만날 때 그때 그냥 매수하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게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오른쪽으로 빨간 화살표로 저희가 표시한 것처럼 엄청난 상승이 있죠. 이렇게 큰 상승이 여기서는 대략 보면은 약 1,000불 정도의 상승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우리는 그냥 300불, 한 번에 300불만 딱 수익을 끝내는 거예요. 이렇게 큰 상승을 다 가질 필요도 없어요. 사실 저는 대표님은 이렇게 어렵네요. 연못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동굴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네. 다음 페이지를 다른 보시면 다른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이번에는 똑같은 건데 이거는 동굴입니다. 이게 왜 동굴이죠? 이거 연못 아닌가요? 동굴이죠. 위가 막혀 있죠. 위가 막혀 있고 주가는 구름대의 아래쪽에서 움직이고 있죠. 네. 이게 주가가 구름대의 아래쪽에 있으면 이게 동굴이에요. 위가 막혀 있으니까. 위가 막혀 있다. 이렇게 주가를 기준으로 위가 막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구름대를 또 잘 살펴봐야겠네요. 구름대를 항상 중요하게 여시야죠.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아까처럼 주가가 구름대를 뚫고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검정색 화살표로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죠. 이렇게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처럼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가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는데 첫 번째 이동평균선이 지금 파란색과 교차되면서 이게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요. 이거는 아까 배웠죠? 데드크로스입니다. 데드크로스 상이 나타나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하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아직 빨간색을 만나지 않았죠. 주가가 빨간색을 만날 때 조금 더 지나고 나니까 주가가 빨간색을 만났습니다. 제가 연두색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습니다. 주가가 빨간색 선을 만났는데 그때 매도를 진입합니다. 매도를 진입해야죠. 이게 동굴에서는 매도를 진입하는 겁니다. 동굴에서 매도를 진입하고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매도 진입하면 역시나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 제가 빨간색 선으로 그 하락의 크기를 계산하는 것처럼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우리가 하루에 300불, 한 번에 300불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그만큼 크기로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여기서 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조금 전에 배웠던 스토캐스틱상의 다이버전스가 쓱 보이는 거예요. 주가가 가운데쯤에 와서 살짝 상승하면서 이동평균선을 만나러 갈 때 주가는 상승하는데 스토캐스틱의 모멘텀 고점은 점점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 자리가 정말로 매도하기 좋은 자리구나 하는 걸 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쉽게 이런 차트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매수 진입 방법만 정확히 배우고 있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오히려 하락을 할 때 리스크가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주식시장과 똑같은 것 같아요. 일단 타이밍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배운 개념들은 굉장히 많은데 또 내가 실질적으로 모의 투자를 할 때 적용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노란톡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란톡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클릭하신 후에 바이킹 해선 문재연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이외에도 금요일만 진행하지만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가 가능하고요. 대표님의 기법 자료나 노하우, 정말 매일같이 300불씩 벌 수 있는 그런 비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 수 있으시니까요. 일단 노란톡 자세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옆에서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시는 없을까요, 대표님? 예, 이거는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그 한 가지 방법, 꼭 그 매매법 한 가지뿐이냐, 그래서 그거 말고 조금 돌파 더 매매법 예, 이외에요? 돌파 매매인데 또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네. 말씀을 안 드렸지만 항상 2분봉 차트를 썼습니다. 제가 지금 그쵸. 사용하는 것은 2분봉 차트를 썼는데 네. 이제는 15분봉 차트로 항상 차트를 쳐다볼 수가 없는 분들, 예를 들면 직장인, 저같이요? 아니면 뭐 네. 주부님들, 아니면 대부분 자영업자분들 그렇죠. 이런 분들은 2분봉 쳐다보고 있으려면 다른 일을 못 하잖아요. 잘 네.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15분봉을 보면 매시 정각, 그다음에 매시 15분, 그다음에 30분, 45분 이렇게 한 시간에 4번만 잠깐 차트 보시면 돼요. 한 시간에 4번만 잠깐 차트를 보면서 이때 나타난 시그널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세 가지 중에서 이번에 중요한 것은 일목균형표와 볼린저 밴드 그리고 스토캐스틱입니다. 머리가 일목균형표와 아프네요. 스토캐스틱은 이미 앞에서 다 배우셨고 네. 그다음에 볼린저 밴드라는 것을 처음에 우리가 보조지표를 설명할 때는 안내해 드렸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볼린저 볼린저 밴드 밴드에 볼게요.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네. 볼린저 밴드라는 것은 네. 지난 1980년대 초반 그때 미국에 있는 존 벨린저라는 그 차티스트와 경제학자가 개발을 했는데 가격이 상대적으로 지금 높으냐 낮으냐 이런 것에 대한 판단하는 변동성 지표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는 거죠. 이거는 위 아래 가운데 세 개의 선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가운데 선은 21 이동평균선 우리가 배웠죠? 이동평균선의 20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는 그냥 20 이동평균선이 지나가고 거기서부터 또 이건 수학적으로 조금 어려운데 표준 편차를 사용해서 위로 상한대역으로 2% 상한대 또 아래쪽으로 2% 이렇게 판단해서 표준 편차 2의 2%라기보다 표준 편차 2의 상한선 그다음에 표준 편차 2의 마이너스 2의 하한선으로 이루어진 세 가지 선을 그 볼린저 밴드라고 합니다. 다시 앞선 그림으로 가시면 다시 앞선 그림으로 가서 보시면 지금 핑크색 라인과 녹색 라인을 확연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핑크색 라인은 상한선, 녹색 라인은 대표님 지금 표를 네, 설명해 표를 주고 아직 계시는데 아직 나오지 네. 않고 있어서 볼린저 밴드 개념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알려주실 드릴까요?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는 네. 이해를 못했어요. 이동평균선, 20 이동평균선, 가장 20개의 짧은 이동평균선. 봉 20개의 이동평균선, 네. 봉 20개의 이동평균선을 가운데에 놓고 가운데에 가운데에 기준으로 놓고 그게 가운데에 있는 중심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 중심선으로부터 위로는 표준 편차에 2를 넣어서 작성한 차트고 그 선이고 또 표준 편차에 마이너스 2를 적용한 것이 아래쪽에 있는 하한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준 편차는 수학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표준 편차의 2와 2를 이용해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만들었고 그 이유는 표준 편차 2를 대입을 하면 네. 어떤 움직임이든지 그 안에서 95.45% 이 안에서 다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상한선을 갔다가도 다시 중심선으로 돌아오는 확률이 95%가 넘고 아래쪽 하한선을 갔다가도 주가가 다시 중심선으로 돌아올 확률이 95%가 넘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일목균형표나 스토캐스틱만 있어도 뭐 충분한 것 같은데 뭐 네. 이러한 생각을 했는데 네. 볼린저 밴드 확률이 95.45%면 네, 그렇죠. 굉장히 높은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걸 이용해서 매매 방법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단타로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생각했던 2분봉보다는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15분봉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15분. 봉 하나가 15분이에요. 그러니까 00분 1초에 시작을 해서 15분 땡 15분에
봉 하나가 완성되는 거죠. 이렇게 네. 한 봉이 하나씩 완성되는데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핑크색 이쪽 위를 보면 핑크색 상한선이 있고 아래쪽으로 보면 파란색이 있습니다. 이 파란색 선은 하한선이고 핑크색 선은 상한선이에요. 상한선. 가운데 주가가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쵸. 계속해서 보면. 네. 그러니까 이 주가가 가운데를 왔다 갔다 하는 확률이 95%가 넘는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위에 갔을 때 매도하고 아래쪽에 왔을 때 매수하고 이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눈으로 보기에 쉽죠. 네.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이거 여기에다가 우리가 배웠던 스토캐스틱이나 또 이동평균선 이런 것 일목균형표를 넣어가지고 그러한 관계에서 매수 매도 진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파란색 연두색으로 제가 박스 표시를 한 것은 진입해서 수익이 날 때까지를 표시한 거예요. 또 위에 두 번째 거는 위에서 매도를 해서 아래로 내려올 때까지의 수익이고 가운데에 있는 것은 좀 얇지만 그래도 충분한 수익. 이 정도가 하루에 300달러의 수익입니다. 한 번에 300달러 수익이 가운데 정도로만 해도 충분해요. 근데 좌우에 있는 것은 엄청난 크기죠. 2배, 3배의 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도 들어가서 그냥 우리는 300달러 수익만 얻으면 바로 나오니까 하루에 한 번, 뭐 몇 번이든 관계없습니다. 수익을 내는데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수익을 못 내는 거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욕심을 내서 그런 거네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더 큰 수익이 날 수도 있고요. 아, 욕심이 계속 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가운데 박스가 굉장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크기만으로도 300불을 벌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움직일 때 수익이 나야 되는데 수익이 났다가 손실이 났다. 이게 많이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않겠죠? 네. 그럴 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진입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큰 추세가 생기는 자리. 어디든지 우리는 뭐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오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들어갔을 때 가지고 있는 보유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300달러를 벌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1000달러의 손실을 감수하고 청산은 아니지만 그 정도 손실이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수익이 났다. 이거는 좋지 않은 매매법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진입해서 조금의 마이너스는 조금만 나더라도 바로 수익이 날 수 있는 패턴, 그런 패턴을 찾는 걸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네, 계속 설명해 주시는 거죠. 네. 볼린저 밴드를 이용해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우리가 배웠던 일목균형표하고 관계에서 또 스토캐스틱하고 관계에서 역시 세 가지 매매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15분 차트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다음 차트에서 세 가지 방법을 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린저 밴드는 일단 15분 차트 좀 바쁘신 그렇죠. 분들이 활용해 보시면 좋고요. 그렇습니다. 또 확률이 95%가 넘어갑니다. 그만큼 네. 정확도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던 일목균형표, 볼린저 밴드의 스토캐스틱 이렇게 합쳐서 한번 볼까요? 네,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볼린저 밴드를 이용한 매매 방법 15분 봉 차트에서 첫 번째는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 하한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보면은 그 안에서 95%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4.5%, 약 5%의 확률로 거기를 벗어나는 확률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벗어나는 것은 추세가 아주 강하겠죠. 이른바 주식으로 얘기하면 전고점을 뚫는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겠죠. 네. 전고점을 뚫을 때 그러면 매도를 볼까요? 매수를 해야 될까요? 그런 판단을 해야 될 때 그때가 바로 볼린저 밴드 상단이나 하단을 뚫고 외부로 돌파하는 경우입니다. 그때 외부로 돌파하면서 밴드가 확장한다. 위아래에 있던 밴드의 두께가 지금부터 화면을 잘 보세요. 위아래에 있던 밴드의 두께 지금 시작점에서 저희가 검정색 화살표로 표시했는데 시작점에서 검정색 화살표의 높이가 작죠.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밴드의 폭이 작은데 확장하면서 그러니까 주가가 핑크색 상단을 돌파해서 위로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날아갈 때 밴드는 두께를 넓히면서 확장하는 거죠. 밴드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겁니다. 지금 화살표를 정확히 보시면 처음 시작할 때는 두께가 뭐 손톱만큼이었다면 그 다음에 오른쪽 끝날 때쯤엔 손가락만 하다 이렇게 크게 과장해서 본다면 대표님. 그렇게 두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제가 지금 확장이 되는 겁니다. 중간에 놓친 걸 수도 있는데 저 검정색 선은 어디서 갑자기 나온 거죠? 그냥 그려놓은 겁니다. 위에 있는 화살표처럼 아, 대표님이 밴드의 시작 그려놓으신 자리, 거죠? 밴드의 시작 자리와 네. 끝 자리를
확장된다. 밴드가 확장되는 것을 눈으로 보기 쉽게 그림을 선을 쫓아가는 것보단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게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위에 있는 화살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시작점에서부터 위로 밴드의 상한선을 따라서 크게 상승하면서 역시 밴드의 폭도 확장하고 있다. 이렇게 제목에서 나타난 것처럼 상하한선을 외부로 돌파하면서 밴드가 확장하고 있을 때 추세다. 추세가 전환됐다. 그러니까 고점을 연속 돌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연속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다. 코스피가 계속해서 여태까지 사상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다. 이럴 때 쫓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이런 볼린저 밴드 상하한선을 외부로 돌파할 때 매매법, 이것이 첫 번째 매매 방법입니다. 이때 진입을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설명드릴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일부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볼린저 밴드 상하한선을 외부로 돌파했을 때 매매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빠르게 그래도 볼린저 밴드에 대한 내용들은 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볼린저 밴드는 네. 조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네. 예, 두 번째 차트. 두 번째 차트를 네. 볼까요? 네. 그럼 두 번째 매매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은 두 번째 매매 방법은 볼린저 밴드 상하한선을 지지 저항이나 마찬가지죠. 맞고 다시 들어오고 튕겼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얘기니까 네. 지지 저항선을 뚫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고점을 넘지 못하고 주식으로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상방 쪽으로만. 주식이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하락한다. 이런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상하한선은 지지 저항을 뚫지 못하고 되돌아올 때는 어떻게 하냐? 그때는 가운데 있는 우리가 22평선 있죠. 22평선, 중심선이라고 하고 있는 22평선을 돌파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상하한선은 지지 저항을 뚫지 못하고 되돌아올 때, 그러니까 바깥에 살짝 나갔다가 들어온다든지 맞고 떨어진다든지 이럴 때는 가운데 있는 중심선을 돌파한다는 겁니다. 중심선 돌파 매매를 중심선이 돌파되니까 그때를 이용해서 지금 차트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주가가 상승하다가 맞고 결국은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주가 연고점을 계속 최고점을 갱신하다가 전 고점을 갱신하다가 결국은 맞고 떨어져서 들어오는데 그때는 중심선까지 충분히 내려간다는 얘기고 그때의 하락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루에 $30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매매 방법이에요. 이 차트에서 보시면 네. 주가의 고점이 두 번째 차트가 주가의 고점 부분에 아래쪽에서 제가 연두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스토캐스틱 상단 80% 아래로 빠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네. 이렇게 두 가지를 연계해서 같이 동시에 파악을 하면서 얘도 1번도 오케이, 2번도 오케이, 두 가지가 다 됐으니까 매도 들어갑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걸 두 가지를 같이 이용을 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볼린저 밴드의 두 번째 차트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사실 지금 1부에서 마무리 지어야 될 차트들이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서 정리하면서 2부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2부에서 또 요거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면서 이제 돌파 매매 기법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좀 도움 받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개념을 잡고 싶은 혜린이 분들도 계실 거고요. 내가 해외 선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워낙 24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또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대응 전략 세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 저와 같이 또 어플만 지금 깔아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듣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0번은 들어야 익숙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한 도움들 저희가 매주 금요일 드리고 있지만 노란통을 통해서 추가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국민톡 노란톡 들어오셔서 바이킹 해외 선물 해선 문재현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냥 왼쪽에 그림 클릭하시면요. 입장이 자동으로 무료로 되고요. 오른쪽과 같이 지금 오늘도 좀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이것과 같이 질문 남겨보시면서 도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부에 돌아와서 볼린저 밴드 나머지 차트 살펴보면서 만약에 실전 투자 매매법도 알려드릴 수 있으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2부도 매일같이 300불 수익 낼 수 있게 저희가 확실하게 개념 잡아드릴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1부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10분 뒤에 다시 찾아뵐게요. 채널 고정해 주세요.